네,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CPI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근원 CPI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 올랐고 우리 국내 증시의 오늘장 마감 상황,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4시 이후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9개월 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꽤 어려운 시간을 길게 보냈는데 조금 달라지는 모습일까요?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김흥태 그리고 김태윤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2,640, 코스닥이 740선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 김태윤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장은 업종 선택만 잘했으면 되게 좋았고, 대박이었고. 예, 업종 선택이 조금 애매했다면은 조금 심심할 수도 있었던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그죠, 너무 짧았죠. 로봇하고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사실상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연결해서 이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미중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전반적인 이 리스크 온심리가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이 미국장에서의 이 기업들의 특징 또는 업종별 특징 흐름을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와 이 엔비디아가 이 사우디발 호재 이슈로 인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 이 대선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정책 주로서의 부각 플러스로 이 퍼스트 솔라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이 엔비디아 쪽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장 시작 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오늘 뭔가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생각보다 좀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이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어떤 숫자가 찍혀줘야 되는 업종들보다는 좀 기대 심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주목도와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된 수혜 업종 그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이 또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또 나름대로의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느냐를 보시면서 그 업종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섹터만 잘 골랐다면 굉장히 재미있었을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로봇하고 태양광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은 그 누구보다 강조를 많이 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좀 짧게 하시고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 이따가 수익률 나오면은 한번 에너지를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다가 한번 팡 터뜨리려고 지금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있는데 비를 모으고 있다. 나름대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번 그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로봇 종목들을 저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특정 섹터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재미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로봇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아마 고점에서 물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권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로봇 종목들이 이제 제2의 파동을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된 섹터들도 많이들 올라왔는데 아마 저점에서부터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두 분으로부터 오늘장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섹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섹터를 잘 고른다면 재미를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낙 한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심심한 하루하루를, 배 아픈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섹터는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와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섹터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K 콘텐츠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화에 관세 붙였다 뗐다 하는 거 봐라. 언제까지 관세 무풍이겠냐? 라는 비판적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이었죠. 이 해외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영화 관세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내가 한한령 해제 멀었다 했제,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했제라고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안건 브리핑에서 제가 이 한국 아이돌 그룹인 이펙스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공연이 사실상 연기가 됐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공연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했지만 언제 성사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한령 해제가 멀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K 콘텐츠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살짝 잊혀졌지만 엄연한 대선 수혜주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라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댓글과는 상반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다른 댓글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에는 오징어 게임 3 티저 보면 이번 시즌도 역대급이다라는 기대감 남겨주셨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예고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화도 정말 흥미진진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흥행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는 잘 가긴 하는데 변동성이 크다고 들어서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엔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엔터는 변동성이 큰 섹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잘 가고 있을 때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매니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즈엔터 날아가네요 덜덜 등골핑이 아니라 효자핑이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쌈즈엔터가 주가와 실적을 모두 캐치했습니다. 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쌈즈엔터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K 콘텐츠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얘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마지막에 있었던 SAMG 엔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큰 주목을 받았다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자, 근데 10,000원도 깨졌었던 이 종목이 어느덧 지금 5만 원인가요? 무럭무럭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두 분도 다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좋아하십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손을 뗐죠. 아, 그 나이가 네, 좀 지났나요? 이제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안 보더라고요. 이제 다른 거에 또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데 예. 저도 이 쌈지 엔터, SAMG 엔터에 대한 이제 핑크퐁에 대한 이제 노래까지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또 관심이 있었고 아직도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아요. 지금 면세점에서 싱어롱 하면은 네. 예, 아이들이 다 같이 엄청납니다. 떼창을 한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뭐 유치원 다닐 때 항상 같이 떼창을 저도 같이 불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관심을 가졌던 때가 2023년도였습니다. 예, 예.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던 이슈였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그렇죠. 이제 막 중국 진출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평택 지역에다 또 한번 핑크퐁에 대한 이제 어떤 또 확장되는 시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그때 좀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그때 제가 이제 단가를 가지고 있었던 게 24,000원 그때였거든요. 아.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2배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손실은 안 보고 좀 팔긴 했지만 좀 아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K 콘텐츠 이런 쌈지 엔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는 조금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쌈지 엔터가 가지고 있는 핑크퐁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핑크퐁이 아니라 이 티니핑에 대한 움직임들이 중국 시장에 겨냥을 하고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이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한 번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45,000원에서 44,000원 안착했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에 10,000원대 초반으로 출발했던 이 SAMG 엔터가 벌써 5만 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자, 뭐 쉽게 건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네. 뭐 제2의 관련 종목들 찾아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티니핑을 지난번에 이제 캐치 시즌핑이라고 제가
한마디를 했다가 예, 차라리 예. 그때 캐치 티니핑이 나섰을 뻔했다. 그때 샀어도. 하필이면 오늘 주제가 또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쌈젠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사실 저희 딸도 티니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153번 봅니다. 채널. 매일경제TV를 아, 그래요? 봐서 저 사람은 어떤 매니저야? 막 이런 얘기를 진짜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티니핑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 OSMU라고 해서 원소스 멀티뷰즈라는 그 OSMU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 뭐 예를 들어 뭐 편의점도 가도 관련해서 콜라보하는 제품들이 나타나기 맞아요.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어딜 가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결국에 하나의 잘 만든 잘 키운 자식 하나, 예, 열 하나 뭐 있잖아요. 아무튼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저희 부모님은 죄송하네요. 갑자기 하나인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극대화되는 시기로 갔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당연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그냥 보유자의 관점에서 오늘도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부터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추세를 끝까지 먹겠다라는 관점으로 비중을 줄이지 않고 가져가다가 만약에 어떤 약간의 노이즈만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정폭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가 언제 챙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도 발표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가 어떤 게 뭐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요즘에 툭하면 뭐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늘 투자에 유의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K콘텐츠 하면 역시나 뭐 엔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꽤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댓글을 봐도 그렇고 이제 이게 워낙 길어지고 그리고 공연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꺾인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워낙 한한령 해제하니까 중국 당국이 오히려 의식 안 하다가 더 한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을 정도입니다. 엔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엔터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 엔터주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업종들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한령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한한령의 키워드는 전적으로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엔터주들은 항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고 있는 엔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서 뭐 YG 엔터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역시 아마 마찬가지로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종목들은 이제 계절성 요인으로서 이제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이제 컴백 무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실적 바탕으로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블랙핑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수익 구조가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는 엔터사들은 지금도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엔터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나왔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 컨텐츠 이런 웹툰 관련된 드라마 이런 업종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서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에도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나온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당연히 K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늘 관련해서 움직이는 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또 그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게 훈풍이 퍼지겠습니까? 그 종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과거에 참여했던 덱스터라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사를 했던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2가 나왔을 때도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한번 밀려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 3가 굉장히 또 핫한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티저도 뭐 다들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또 2보다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좀 저도 기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징어 게임 456억 저도 이 돈을 좀 만져보고 싶은데 저도 그 게임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볼까라는 예. 생각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오징어 게임들의 단발성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천천히 모아가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에서 한 25,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엔터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뭐 기업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 대체로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엔터 쪽은? 네, 엔터 쪽 뭐 한한영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엔터주들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애초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에 진입할 수 있는 엔터주라고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인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잘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이브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그리고 이제 BTS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기업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이 이제 6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감,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색깔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나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무튼 그동안 여태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의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다음 이 정권이 새롭게 들어왔었을 때 그 다음에 대한 색깔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뭐 엔터주들 뭐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하이브나 뭐 YG엔터 이런 종목들은 뭐 꾸준히 좀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기대가 섞여 있는 섹터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관련해서 탑픽 종목이 이 K 콘텐츠 안에서 포함이 돼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시죠.